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필름입니다. 오늘은 사진 촬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그리고 이 둘을 조합한 촬영 모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건 카메라에 있는 어떤 박스에 빛을 담는 행위예요. 빛을 얼마만큼 담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빛의 양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예요. 조리개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와 같고, 셔터는 그걸 막고 있는 가림막이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셔터를 열었다 닫느냐에 따라서 빛이 얼만큼 들어오는지가 결정이 되고, 역시 조리개도 한 번에 얼마만큼의 빛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양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절하면 우리는 일정한 밝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조절해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어둡게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밝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해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데에는 밝기를 조절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넓히면 넓힐수록 이 초점이 맞는 구간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사계 심도가 얕다라고 표현을 하고,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이 구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사계 심도가 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사계 심도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건데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어지고, 조리개를 많이 열면 열수록 피사계 심도가 얕아진다.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을 많이 날려주기 위해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많이 주기 위해서 조리개를 좀 많이 개방하는 편이고,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초점이 대부분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리개를 많이 조여서 촬영을 하는 편이죠. 피사계 심도를 조리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우리는 조리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리개의 값에 따라서 피사계 심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셔터는 좀 고차원적인 장치예요. 사진을 우리가 찍는 건 찰칵 하고 찍는데, 이 찰칵이 바로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는 순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는 우리가 이 찰칵하는 순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1초로 맞춰놓고 셔터가 1초 동안 열렸다가 닫혔다면 그 1초 동안 일어난 일들이 모두 기록되게 되죠. 제가 손을 여기서부터 여기로 옮기는데 1초가 걸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의 움직임이 모두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잔상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사진을 찍을 때 잔상이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려서 촬영을 하죠.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이 시간을 기록한다는 게 좀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셔터를 오랫동안 열어두고 사진을 찍는 게 후에 가면 굉장히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국 셔터를 열어놓는 행위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여러분이 기록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수동으로 모두 결정하겠다, 모두 세팅하겠다 라고 하는 모드가 바로 카메라에 있는 M 모드, 즉 수동 모드입니다. 그리고 조리개만 내가 우선으로 결정하겠다, 나머지는 카메라에게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게 조리개의 우선 모드고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만 내가 결정하고 나머지는 카메라에게 모두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게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입니다. 수동 모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모드는 노출의 양, 그러니까 빛의 양을 카메라가 알아서 결정하게 되고, 수동 모드는 내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조절하기 때문에 빛의 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M 모드로 촬영해 가시면서 조리개 값에 따른 변화,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값에 따른 변화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알았을 때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겨보면서 몸소 체득하는 것과는 내가 이해하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지식을 받으면 그것을 행동에 옮겨보고 또는 더 응용을 해보고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 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걸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연습할 때는 M 모드가 훨씬 좋은데
실제로 촬영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팅값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진을 세팅값 조절하느라 담지 못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우리는 사진을 찍는 게 목표지 어떻게 찍는가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실전에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을 하다가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는 M모드로 찍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고 세팅값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조리개 우선 모드나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그때는 쓰시면 되죠. 저는 주로 M 모드로 촬영을 하는데 수동 모드가 정답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동 모드로 촬영을 하는 게 저에게는 후보정 작업 시간을 좀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와요. 일단 카메라에게 노출을 맡겼을 경우에 제가 생각지 못한 노출을 얻게 되고, 그러면 노출이라도 제가 보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진 촬영 단계에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으면 후보정 단계에서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금이야 한두 장 작업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출사를 한번 나가거나 행사를 나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몇백 장, 몇천 장의 사진을 찍어 오는데 이 사진을 모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는 제가 작업한 시간 내에, 제가 원하는 시간 내에 작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찍는 단계에서 제가 원하는 느낌을 잘 살려서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에게도 많은 이득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에 정말 기초가 되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연습하기 위해서 수동 모드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다면 나머지 두 모드를 선택해 가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섞여 있어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실전에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초적인 영역은 많이 벗어났으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이 두 모드를 바꿔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고려사항들은 없는지, 준비사항들은 없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